자, 유도전동기의 구조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도전동기의 그 회전자 측은 어떻습니까? 전원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전원이 안 들어가죠. 권선을 감는 경우에는 쇼트가 되어 있다, 단락이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권선을 대신해서 거기에 권선이 감겨져 있지 않고 철심이 들어가 있는 그런 구조물, 그렇죠? 구조물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우리가 그것을 농형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유도기를 볼 때는 권선이 감겨 있으면 권선형 유도전등기라고 그러고요. 아니면은 농형 유도전등기, 권선이 없죠. 권선도 사실 이렇게 쇼트가 되어 있는 상태가 되어 있죠. 근데 이제 권선에서도 우리가 토크 모양을 봤을 때요. 토크가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그 회전자가 갖고 있는 저항값이 크면 클수록 최대 토크 값이 이제 기동 시에 더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보면 어떻습니까? 클래스 D라고 그런 것이 기동 토크가 제일 크죠. 이런 경우에는 기동 시에 이제 저항이 상당히 큰 거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경우인데요. 이 저항이 작은 경우에는 최대 토크가 운전 시에 발생합니다. 기동 시에 토크가 많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뭐 압연기라든지 프레스라고 그러는 거 있잖아요. 절단기라든지 힘을 갑자기 콱 가해가지고 큰 힘을 빨리 내는 경우, 기동력이 좋아야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뭐 선풍기 같은 걸 할 때 선풍기는 일단 대부분의 경우가 속도를 내고 나서 그다음에 팬의 무게를 감당하면서 돌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이제 이런 스타일이 바람직하겠죠. 권선형의 경우에는 권선을 갖다가 저항을 바꿀 수가 있죠. 단락이 되어 있으니까 안에서 바꿀 수가 없고 바깥으로 슬립링을 통해서 외부에 가변장을 연결해 가지고 바꾸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럼 농형의 경우에는 그렇게 해서 저항을 바꾸면 어떻게 조절이 가능합니까? 저항을 바꾸면은 기동 시에는 저항을 크게 해줬다가 그렇죠? 운전이 되면은 저항을 값을 줄여주면은 효율적으로 운전할 수가 있겠죠. 운전하는 상태에서도 저항이 크다 그러면은 좋지 않죠. 그거는 계속 손실이 발생하게 되는 거니까요. 농형 같은 경우에도 그런 개념을 어느 정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심구형, 깊을 심자겠죠. 이제 구가 여기 파이는 홈이 상당히 깊게 파였다. 그래서 심구형. 또는 이중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이중으로 되어 있는 농형. 이것은 무슨 구조물이냐면은 철심 그 선이 있잖아요. 철심 선이 이런 것들이 여러 개 박혀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개 연결이 다 된다. 다람쥐 쳇바퀴 모양의 살이 있잖아요. 이 살들이 여러 개가 이제 배치가 되어 있죠. 그 중에 이제 하나의 구조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여기 도체를 관통해서 전류가 흐르죠. 자석이 전류가 이제 순환 전류가 흐르게 되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 깊기 때문에 여기를 흐르는 전류가 발생하는 자계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전류가 시작할 때는 많이 흐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는 여기 많은 주파수가 흐르는 거 알고 계시죠?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 다음에 동기속도에 가까워짐에 따라서 여기에 자속이 조금 흐르게 됩니다. 처음에 높은 자속은 많이 쇄교하게 되는 자석들은 여기에 흐르는 리액턴스를 갖다 증가시켜서 전류를 적게 흐르게 합니다. 그러면서 동기속도에 가까워지면은 이제 관통하는 자석의 방해가 약해져서 이렇게 분포해가지고 전류가 원활하게 흐르죠. 그래서 동기속도에 가까워질수록 전류가 원활하게 흐르니까 이 전체적인 철심이 갖고 있는 저항은 상당히 도체가 갖고 있는 저항은 상당히 작아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중농형 구조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길게 해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작할 때는 이 한쪽으로만 북부적으로 전류가 흐르고 그 다음에 동기 상태로 가까워짐에 따라 원활하게 돼서 저항이 적어지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죠. 그렇게 하기 때문에 따로 뭐 외부에서 연결하는 선이 없더라도 아주 그 기동 시에는 저항이 컸다가 그다음에 운전 시에는 저항이 작아진 그런 특성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뭐 그런 방법들을 한번 설명을 해봤고요. 아까 얘기한 것으로 이제 다시 돌아가서 전동기 종류에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다. A, B, C, D로 이렇게 나눠놨는데요. 이런 부하 특성의 패턴에 따라 가지고 이제 사용되는 것들이 영향이 다르다는 거죠. B급부터 설명이 되어 있네요. B급은 아까 어떻습니까? B급은 B급이나 A급이나 전부 다 어떻습니까? 운전 시 효율이 높도록 이제 된 스타일이죠. 운전되는 포인트가 한 이 정도 상에서 운전이 된다, 속도에서 운전이 된다 그러면은 그때에 가장 최대 토크를 내고요. 저항은 어떻습니까? 저항은 상대적으로 작겠죠. 기동 저항은 상대적으로 A, B가 어떻습니까? 전부 다 A, B가 기동 저항은 상당히 작습니다. 범용이라고 그렇죠. 범용인데 B급이 A급보다 높은 회전기자 저항을 갖기 때문에 B급이 더 높은 기동 종류가 더 낮다고 그러는 특성이 있습니다. 선풍이나 환풍기 뭐 그런 경우 고효율 정동기인 경우는 이제 A급이라고 그러죠. 효율이 높냐 나쁘냐에 따라서 A급, B급 그렇게 얘기를 하네요.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할 때도 이렇게 사용하지 않습니까? 자, C급하고 D급은 이제 기동 토크가 좀 큰 특성이죠. 근데 C급하고 D급이 약간씩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C급 같은 경우는 컨베이어 벨트. 그러니까 처음에 기동할 때 좀 속도가 그죠? C급이 어떻습니까? 기동할 때 토크가 크지만 이것이 사실 또 운전할 때도 보면은 어느 정도 그렇죠? 효율이 무시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컨베이어 벨트 위에는 가방 같은 게 들어가가지고 처음에 기동할 때는 기동 토크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운전하면서도 어떻습니까? 어떤 효율을 유지해야 되니까 C급의 경우가 적당하겠죠. D급은 어떻습니까? D급은 무조건 기동 토크만 큽니다. 이럴 경우에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높은 기동 토크, 아변기, 프레스, 쾅 해가지고 그 철을 갖다가 절단하거나 아니면 압축하거나 그런 용도, 또는 엘리베이터 뭐 순간적으로 높은 속도를 빨리 내가지고 원하는 데까지 가서 쓰죠. 그런 것들에 많이 사용된다 하는 걸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